자, 2교시에서는 과학 연구 윤리에 대한 수업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과학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해낸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참되고 내가 얼마나 모든 과정이 적합한가, 정당한가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연구 윤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수업이 연구 윤리를 끝내면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정에 대한 수업이 진행하고 바로 이제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계약하고 나서는 이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겠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 3학년은 한 13일경이 여러분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오늘 오후 4시에 발표가 한다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각 열기부터 할게요. 연구 윤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차질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연구 윤리란 무엇이며 이러한 연구 윤리가 과제 연구 활동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차질과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연구 윤리란 무엇인가? 자, 일단 연구란 무엇입니까? 연구.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자연, 사회, 인문, 현상을 조사, 관찰, 탐구하여 유익한 지식, 이론, 가치 등을 산출하는 포괄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연구 그러면 자연과학에서의 연구만 포함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인문과학에서도, 사회과학에서도, 주식도 우리가 연구를 하죠.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가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연구 윤리는 연구자가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이다. 그러니까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내가 정당하고 부정한 행위 없이 깨끗하게 이런 모든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윤리란. 자, 연구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진리 탐구를 추구하는 학문의 기본 속성은 연구의 자유와 연구자의 무한한 창의력을 필요로 하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친실성과 연구의 도덕성, 연구자의 자기 규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연구 윤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인 연구 윤리 기준이 요구가 되고요. 연구의 과열 경쟁에 따른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요. 연구 풍토의 상업화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부정행위가 증가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자, 이런 내용은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갔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넓은 의미의 연구 부정행위는요,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 부적정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그죠? 좁은 의미의 연구 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에 한정하고,
영구 부적절 행위로는 부적절한 저자, 배분, 표시, 그죠? 자기 표절, 중복 게재, 그리고 의심스러운 연구 행위의 인용 오류, 편견에 의한 연구, 빈약한 연구 개발, 부적절한 연구 데이터 기록, 데이터 관리의 소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선생님이 우리나라 사건과 관련해서 잠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황우석 교수님이라고 줄기세포 논란이 있었죠, 그죠? 줄기세포 논란이 있었는데 이 줄기세포 논란이 뭐냐면 그 줄기세포 데이터를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조작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뭐 이거는 진실의 여부는 선생님 수업에서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사회에 나왔던 얘기니까 일단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나왔으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써야지.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탁 어긋나 있어요. 보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으로 요 데이터만 삭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정상적인 데이터를 해석한 게 될 수가 없겠죠. 자료 조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난자를 기정을 받아서 했는데 만약에 이 난자를 정상적인 루트로 기정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자를 수급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번에 여러분들 조국 딸 얘기가 나오죠. 그죠? 조국 딸이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가 돼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제일 저자로 등재될 만큼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이 교수와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제일 저자로 임의로 등록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뭡니까? 부정행위와 부적절 행위. 그죠?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연구행위 같은 경우는 없는, 없는 논문에서 논문의 내용과 약간 다르게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인용을 잘못된 데이터를 오류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위조와 변조는 실험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황우석 교수 입장에서는 난자를 기정받는 순간부터 이 데이터가 해서 논문이 나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서 난자를 기정받는 거, 그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줄기세포를 연구를 한 거, 그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나온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한 거, 만약에 편집하거나 포샵 작업을 하지 않거나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 정당성을 벗어나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연구자의 자질과 태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구자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이해와 실천 의지를 함양시키고 연구의 선진화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연구 문화 풍토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윤리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죠?
자, 자, 미국 윤리학자인 레스닉은 과학 연구 활동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행위 원칙으로 과학자의 12개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대요. 12개 덕목입니다. 자, 정직해야 된다. 자,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조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한다. 자, 주의. 실험적 방법론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자기 기만, 편향, 이해 갈등을 피해야 된다. 내가 실험을 할 때 통제를 시키고 조작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내가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그죠? 실험에 오류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선생님 물리학 하지만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 중력 가속도는 그죠? 그죠? 9.8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mg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물체를 떨어뜨리면 공기저항을 받죠. 그죠? 만약에 내가 물체의 부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으면 부피만 달라져야 되는데 그 안에 재질이 달라지고 이렇게 했으면 실제로는 실험을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그러면 데이터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실험을 할 때 조작 변인, 통제 변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방성. 과학자는 데이터, 결과, 방법, 아이디어, 기법, 도구 등을 개방해서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논문을 발표했을 때 나는 이런 실험을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에서 실험했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학자들이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실험 환경을 두고 똑같은 실험을 해서 그게 참 여부를 알아야 되겠지, 그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유. 과학자는 어떤 문제나 가설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공로. 과학자는 연구의 공로를 연구에 기여한 자에게만 부여해야 한다. 이거는 네,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교육. 과학자는 예비 과학자에게 연구 방법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학원을 가시면 박사가 있고 석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박사는 석사는 신입을 이렇게 식으로 계속 시키죠. 반복 훈련을 시키죠, 그죠? 자, 사회적 책임. 과학자는 사회적 해를 끼치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합법성. 과학자는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난자는 투명하게 기증을 받아서 정부의 그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뭐 다른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난자를 채취했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회 균등. 과학자는 자원 이용, 성진 등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상호 존중. 과학자는 연구 공동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 자유로운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팀장이 모두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을 때 팀장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팀원들이 예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유로운 서로
팀장이 있는 것은 이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독단적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죠. 그죠? 효율성. 과학자는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한편의 논문을 쪼개기 해서는 안 된다. 자, 실험 대상에 대한 존중. 과학자는 인간 대상에 관한 연구나 비인간 대상 연구에서도 존엄성을 가져야 한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 11일이죠. 11일은 탐구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기본적 탐구 과정, 관찰, 측정, 분류, 여러분들 예상, 추리 이런 것들 기본적 탐구 과정과 그 다음에 통합적 탐구 과정, 귀납적 탐구 과정, 연역적 탐구 과정. 이제 여러분들 요까지 그 다음 시간에 그래서 귀납적과 연역적 탐구 과정까지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연역적 탐구 과정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문제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선정하는 거죠. 그 주제에 맞게 어떻게 돼요? 가설을 설정하고 어떻게 가설을 설정하는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탐구 설계를 어떻게 하고 수행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조작의 변인이 어떻게 만들 거고 통제 변인이 어떻게 하고 총속 변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및 결론 도출 그 다음에 일반화시키는 이런 연역적 탐구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다다음 주 정도는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정하고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탐구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 실험을 수행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될 테니까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하면 이 내용은 계속 여러분들 오픈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우리가 한 번에 지필고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